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5선거구 갈산 1동, 갈산 2동, 삼산 1동 출신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교권 침해, 고교 학점제, 늘봄 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쌤 때렸잖아. 괴롭힌 거 하나도 없어. 이러겠다고요. 저기 이거 나가. 어쩌라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 내놔. 뭐 하는 거야 지금? 일단은 무단 외출이니까 데리고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보통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실효인데 이제 그게 어떤 법이나 그런 제도에 바로 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일선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교육감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또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게 성찰을 하고 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나 이런 대책을 더 깊이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많은 우리 교육가족 구성원님들에게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서희초 교사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교권 침해 관련한 참 비극적인 사건이 그 이후로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교권 강화를 외치는 우리 교사들의 외침에 국회에서는 교권 4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교권 4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계속 존재하는 하고 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현장 교사 78%가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교직 만족도 측면에서도 교직이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23%가량, 그리고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다가 63%로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 게 57%, 또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54%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가 날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는 교권 침해 사례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라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교권 침해는 증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데는
반드시 원인과 분석이 뒤따르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대응과 처리가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던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학생이 불응하면 제재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고요. 또 교원이 정당한 그 교육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만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만 특별하게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들. 또 교권과 학습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에 23분의 현장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 교권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교권보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4급 상당의 새로운 직제를 만들고 거기에 변호사 33명, 또 상담 3명, 의료진 4명 이렇게 원스톱 지원을 확대를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안전한 여건 속에서 교육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그런 요구였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혼자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특이 민원 또 아동학대가 신고됐을 때 이제 선생님 혼자만 대응하지 않고 교육청이 함께 대응을 하겠다. 이제 그런 기조를 가지고 교권보호 담당관을 신설해서 예방서부터 치유에 이르기까지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직 개편 통해서 교권 보호 담당관이 담당을 전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변호사와 동행을 해서 그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장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구성원이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다 구성원입니다. 그 구성원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갖춰진 구성원인데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죄송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학부모가 학생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리고 2025년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고교학점제 취지와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결대로 교육과 맥이 다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교학점제의 그런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합니다. 수업 강사가 확보돼야 되고 또 공간 조성이 돼야 되고 또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 전담 순회 교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도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구축해서 일반 고등학교 86개 모두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남은 한 학교도 지금 도입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들의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이웃 학교 학생들하고 교과목을 같이 개설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꿈들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꿈이음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 또 경찰청이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한 과목들을 한 107개 정도의 과목들을 개설해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놓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작년 9월부터는 온라인 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거의 1,450명 학생으로 늘어나게 됐고, 이 온라인 학교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소인수도 폐강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결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고, 이게 고교학점제의 기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연구학교를 2개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고, 또 준비학교가 94개 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어떤 취지하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또 고교학점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3월 1일 날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여건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우리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맞춰서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필요한 또 본인이 적성을 키우기 위한 과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듣는 제도를 이렇게 고교학점제라고 말씀 주셨고요.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방금 이 답변에 내용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 개설 과목 확대로 수업 준비 그리고 평가 관련 업무 그리고 학생부 기재까지 이런 많은 업무들을 교사 한 분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현 인력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업무 과정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수업 질이 저하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교원 정원을 계속 감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급 수를 줄이고 그에 따라서 교사 정원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이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과목을 늘려서 선택의 폭을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원 정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요구가 우리 현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부에다가 학생 수가 준다고 해가지고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순회교사 교과 전담 순회교사 운영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또 온라인 학교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그거를 채우고는 있지만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기록부 기재라든가 이런 그 행정 업무로 인해서 줄어들 그 어떤 학습 생활 지도,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에 중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학교의 업무를 과거에는 이제 시설 중심으로 또 계약 이런 것 중심으로 이관을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무 학사 분야에까지 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 4급 상당을 3급으로 직제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져서 이관할 예정이고요. 어떤 무엇보다도 교원 감소,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금년부터 초등학교가 일부 줄기라는데 또 중간에 이렇게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중고등학교는 향후 한 5, 6년은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할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교육 환경은 오히려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지금 대책들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력 증원 또 시설 공간 확충 이런 말씀이신데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교원 총원 인권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청만 하신 상태이신 거죠? 교원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죠? 저희들이 이제 응급 조치로 이제 기간제 교원을 충원을 해서 학교 현장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육부의 그런 커다란 정책 자체가 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관련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학교들이 저번에 우리 저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도 질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과밀 과대학급들의 학생들이 이 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꿈들의 과정이라든지 또 이웃학교, 꾸미움 대학 이런 이제 그 공간을 이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아이들이 한 과목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또 다른 기관으로 이동했을 때 그 이동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과밀학급이라든가 공간 부족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24개 학교가 그런 대상이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실 구축을 이렇게 완료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그래서 학생 수가 거의 5배 정도가 지금 늘어나게 됐는데 그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그 한 학교뿐만 아니라 몇 개 학교가 동시에 접속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또 온라인 학교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교육이거든요. 거기에 토론 수업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온라인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디선가는 온라인 수업을 봐야 되거든요.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이 다른 과목들을 보게 되면 또 볼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계십니까? 학교마다 지금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라인 학교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라인 학교 그 개소식 하는 날 백령도 학생들하고 계산여고 학생들하고 제가 동시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 수업하는 그런 장면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백령도도 그 원격이 끊김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이렇게 갖춰졌고 학교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원격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온라인 학교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적성과 진로에 맞춰서 다양한 교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이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당초의 취지보다 이 교과목을 선택할 때
수능이나 입시 위주로 아이들이 이 수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 입시 제도가 이제 그 수능이 40%로 이렇게 상향되면서 고교 학점제의 운영 동력이 상실될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학습이라든가 또는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학생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좀 더 내실화하고,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수시 전략을 오랫동안 써서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고 전국적으로도 인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그 노하우가 상당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학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시작 전면화되면은 28년도에 그런 대입 전략과 그리고 이 수시가 정시가 아닌 그런 수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떤 미래 교육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불확실성의 시대인 그 미래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의 이와 같은 입시 형태로는 그것에 답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시 확대보다는 정시를 이렇게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대입 체제의 획기적인 그런 개편 논의가 다시 빨리 시작이 돼서 28년 이후에라도 우리 학교가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는 변했는데 학교는 변하지 않는, 교육은 변하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해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이 고교학점제가 192학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4단계인 거죠. 192학점이 졸업인데 192학점을 취득을 먼저 하면 조기 졸업이 가능하냐. 또 하나는 192학점을 취득을 못했을 때 졸업을 못하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에서는 인력증원, 시설공간 확충 그리고 입시 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도록, 또 우리 교수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문제 없이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늘봄학교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만에 참여학교가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학부모 부담 완화와 고용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운영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개강 이후 전국 초등학교 2,700여 곳에서 시행된 늘봄학교. 방송 댄스부터 바이올린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방과 후 다양한 놀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친구들이랑 컵사하니까 재밌었어요.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만에 참여학교가 2,838곳으로 100곳 정도 늘어났다며 전국 초등학교의 4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 학생 수도 13만 6천여 명으로 한 달 새 14,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였던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활성화로 학부모 부담이 줄고 프로그램 강사 17,000여 명이 채용되는 등 고용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운영상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의 방과 후 돌봄 학교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강사의 어떤 전문성 문제나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고 늘봄 강사가 구해지지 않아 교사가 직접 관련 서류 작업을 하거나 아이 돌봄까지 떠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늘봄 학교 참여율을 높이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만족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교육감님, 늘봄학교가 지금 일부가 시행되고 있죠. 저희 예. 인천교육청에서 60개 학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봄학교 그리고 돌봄학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늘봄학교는 이제 기존의 방과 후하고 돌봄교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그런 형태입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각 교육청만의 특성 있는 그런 늘봄학교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아졌거든요. 우리 인천교육청만의 특성 있는 그런 늘봄학교는 어떤 겁니까? 일단 60개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또 초2, 6학년까지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 또 아침 늘봄, 저녁 늘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 바깥에 주거 공간이 밀집한 그런 지역에 별도의 이 늘봄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이 전국 최초로 금년에 이제 하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지만 학교 바깥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고 늘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천만의 이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일거스를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늘봄학교 운영했을 때 효과적인 늘봄학교를 운영하려면 이 고려할 부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역시 인력 확보 그리고 늘봄 교사 확보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간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교 학점제나 다른 이 정책 사업처럼 재원 확보라든지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진정한 늘봄 학교를 시행할 수 내년부터 이제 전면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했을 때 이런 조직 교사 재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아니라 금년 2학기부터 1학년부터 1학년 네. 전면 네. 시행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총 274개 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지원을 현재 60개 학교에서 2명씩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이 시범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늘봄 행정실무사를 교당 1명씩 저희들이 274명을 배치를 7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학을 비롯해서 지자체, 각종 협회 등과 연계해서 강사 풀을 만들어서 7월 달까지는 800명의 그런 강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할 예정이고 공간 지원과 관련돼서는 1학년 학생들의 친화교실 또 학년 연구실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초1 맞춤형 한 개당 96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교육 지원청별로 늘봄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업무 체제를 일원화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현재 운영되는 그런 시범학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전면적인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거점형 돌봄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네, 거점형 돌봄 아까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점형 돌봄 이후거든요. 이후에 아이들의 이동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기획하고 계십니까? 그 거점형 돌봄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이제 여러 학교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를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제도상으로는 학교장이 버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성공 버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학생 성공 버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 성공 버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처음에 이거는 교육감이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도 한편으로는 교육감 협의회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전달을 해왔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금년하고 내년에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늘봄 거점형 돌봄센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게 출발했던 늘봄 교실이 지역 거점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업무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늘봄 교실, 늘봄 학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조만간 풀리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범죄 조회를 학교별로 또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굉장히 많은 강사들이 학교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성범죄 조회도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센터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결정은 되지 않는 거죠? 네, 현재는 이제 버스를 그렇게 운행해도 된다고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예. 늘봄학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당초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 그리고 복지의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비 소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형 돌봄교실, 그 모두잇이라는 그런 명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교육청도 죄송합니다. 각 지자체와 이런 협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먼저 유부통합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늘봄 교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또 양질의 돌봄 교육을 받고 또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행정 업무 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이 외곽으로 뽑아내서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늘봄 교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그런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나가면서 그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방안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23년도, 23년도, 22년도 5분 발언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이 정책 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사무만 넘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인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문제에 공감대가 돼 있다. 이제 뭐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 회의를 하실 겁니다. 그 회의했을 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책 사업과 이 교부금 관련돼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인력 또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이 뭐 예산이 굉장히 남아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언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20.79%라고 하는 그런 교부금을 감축해야 된다. 또는 기존에 있는 그 예산을 분할을 해서 다른 용도는 아니죠. 교육에다 쓰긴 쓰는데 어쨌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발생이 되기도 했고, 또는 이 20.79% 이거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논의나 검토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교부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군인들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구 절벽을 막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울 때보다 좀 나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줄여놓으면은 또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적절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교육 예산은 특히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300만이 넘어가고 부산보다도 9천 명의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블랙홀로부터 늘 떠나던 도시 인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중요한 결과이고, 또 여기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 논의를 통해서 입장문도 발표를 하고, 또 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유부통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서 함께 넘어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되던 여러 가지 교육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우리 어린이집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 행정을 하고 있는 모든 행정 공무원들 또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깊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지에는 없는데 이제 그 6월 말이면 민선 사기시죠? 예. 민선 사기의 반환점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에 정말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나 또 우리 교육청과 함께 바쁘게 달려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또 2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다양한 시민단체나 또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떠한 의견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줄이자, 그리고 학교 간 내 격차도 줄이자, 또 구성원들 간의 이해를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 2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천이 이제 떠나는 도시로부터 찾아오는 도시로 이렇게 변모하게 됐다. 2019년부터 학생 수가 인천이 부산에 비해서 이렇게 역전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 한 9천여 명 정도 이렇게 더 많아졌는데요. 저는 이 큰 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 그 1기 때 4년 동안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말 온갖 재난을 대응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그 시기 동안 코로나 대응뿐만이 아니라 벽을 문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 교육에 대한 토대를 만드는 그런 준비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제 두 번째 임기 2년 동안 실현되기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거스라고 하는 새로운 그 형태의 통합교육을 인천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복지, 만 5세 무상교육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그런 교육복지를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으로 오게 되는 그런 요인도 되고, 또 이제는 걱정 없이 자기 진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진로 진학 직업 교육을 통해서 그 코로나 때 어려웠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98%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그런 충원율을 가져올 수도 있었고, 또 뭐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성과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인천만의 아주 특별한 교육들이 바다학교, 아이들을 배를 태워서 인천에 있는 섬을 방문하고 섬에 대한 문화를 읽고 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의 소감문처럼 인천이 해양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 또 앞으로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습지에 대한 람사르 총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172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람사르 총회에
우리 인천교육의 우수한 사례를 와서 발표를 해달라, 그런 초청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시작과 끝이다. 이 국제도시로서 출발한 것도 바로 인천이고, 지금도 국제기구가 15개 들어와 있는 그런 국제 글로벌 도시인데, 우리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글로벌한 역량을 가지고 또 인천의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이런 가치를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글로컬 우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계로 배움학교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이렇게 만들어서 3,000명이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국제교류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역량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금년에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학교 신설을 47개 이렇게 승인을 받고 23개 학교를 개교를 했고, 앞으로도 23개 정도를 더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인천이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부터는 우리 세계로 배움학교라든가 또는 난정평화교육원을 통해서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세계 시민적 가치를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바다학교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특히 챗GPT로 대변되는 AI, 이 발전된 기술 문명에 대항해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생겨난 일거스 이런 교육들이 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이 현재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우리 인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연은 오늘 교권 침해, 고교 학점제, 늘봄학교, 인천의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중앙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지방재정 교부금 감소 등 인천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인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축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고 교원 감축, 학교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진행 중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 학점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방향을 처리하고 더 풍부한 교육 집행 가능한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 우리 교육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교육의 발전을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에 이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청 그리고 이 도성훈 교육감님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학생 성공 시대를 꼭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